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0년 제4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라인형 안전관리 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실기까지 준비한 내용 빨간색 별표 2개짜리 문제입니다. 자, 1번 안전에 관한 기술의 축적이 용이하다. 2번 안전에 관한 지시나 조치가 철저하다, 신속하다. 그죠? 바로 라인형의 장점이었죠. 명령과 지시가 신속하고 정확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역시나 필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레비는 인간의 행동 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변수 P가 의미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B는 인간의 행동이죠. 그죠? 인간의 행동은 P는 개체의 자질이었습니다. 개체의 자질과 환경이죠. 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환경은 심리적 환경이다 라고 했고요. 함수 관계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P는 개체의 자질, 다시 말하면 소질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YK 성격 검사 자주 출제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제 해설의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CC형은 적응이 빠르다. 그죠? 여기서 옳게 설명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시기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요. 필기에 거의 그죠? 자주 안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파란색 별표 하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은 실기까지 중요한 빨간색 2개, 별표 2개짜리입니다. 재예방의 사원칙이 아닌 것은, 자, 일단 재해는 모두 예방이 가능하다, 예방 가능의 원칙이죠. 재해의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됩니다. 손실 우연의 원칙. 그 다음 재해는 반드시 적절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대책 선정의 원칙이고요.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원인이 있다는 뜻이고 그 원인들은 연계되어 있다. 원인 연계의 원칙이죠.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재해의 발생 확률은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종사하는 작업의 위험성에 기초한다는 이론은 했는데요. 파란색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자, 출제가 안 되었던 문제는 아닌데 약간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재해설에는 기회설, 암시설, 경향설 또는 성향설 등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작업이 위험하기 때문에 재해를 일으킨다. 다시 말하면 작업이 위험하다라는 것은 기회 제공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회설, 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타인의 비판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다량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대안적인 해결안을 찾기 위한 집단적인 사고기법은 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잠재의식을 일깨워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아이디어 개발 기법, 바로 답은 브레인스토밍이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제일 문제 빨간색 별표 3개짜리 실기까지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강도율이 7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사업장에서 한 작업자가 평생 동안 작업한다, 이렇게 평생 작업한다가 나오면 아직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니까 환산해 봐야 합니다. 환산을 붙여야 되죠. 자, 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는 며칠입니까? 근로손실일수를 묻는 건 강도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환산 강도율을 계산하라라는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단 이 사업장의 영 근로시간과 한 근로자의 평생 근로시간이 법적인 시간 10만 시간이다 주어졌죠. 이렇게 평생 근로시간이 10만 시간이고 강도율이 주어졌다, 그죠? 자, 환산 강도율은 평생 근로시간 10만 시간 단위고요. 강도율은 곱하기 1000시간 단위입니다.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1000에다가 100을 곱해야 10만이 되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 곱하기 100입니다. 강도율이 7이다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답은 700,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반드시 방호 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죠. 그죠? 암기할 때 방호 조치 없이는 포장된 공원에서 원예 금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장은 포장기계입니다. 진공 포장기나 랩핑기로 한정하고요. 공원에서 할 때 공은 공기압축기, 원은 원심기죠. 원예 금지할 때 예는 예초기, 금은 금속절단기, 지는 지게차까지 포함되었죠. 그래서 아닌 건 답은 4번의 금속 탐지기가 되겠습니다. 자, 9번 역시나 빨간색 별표 3개짜리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와 사용 사례의 연결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노란색은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 경고. 자,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위험 경고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요 화학물질을 제외한 위험 경고는 노란색이다. 맞죠? 그죠? 파란색은 특정 행위의 지시, 사실의 고지. 그래서 보통은 보호구를 착용하라 라는 게 파란색에 해당되었습니다. 세 번째 빨간색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죠. 이렇게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위험을 경고하는 건 빨간색이다. 그죠? 맞습니다. 자, 정지신호, 소화설비, 유해행위를 금지하는 건 빨간색이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해설이 잘못되었습니다. 그죠? 빨간색은 맞죠? 그죠? 정지신호나 소화설비나 유해행위의 금지는 빨간색으로 표현해야 된다. 예, 이게 맞죠. 그래서 바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해의 발생 형태 중에서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죠? 원인이 한 가지 있잖아요. 예. 나타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단순 자극형이 되겠죠. 그죠? 어떠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재해가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자, 단순 자극형 또는 집중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인이 있을 때 연계되어서 나타난다. 단순 연쇄형이죠. 그 다음에 복합 연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생체 리듬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야간에는 체중이 감소한다. 그죠? 자, 야간에는 말초 운동 기능이 증가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야간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말초 운동 기능은 야간에는 저하된다가 맞죠. 체온이나 혈압이나 맥박수는 주간에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주간에 상승하고 야간에 감소합니다. 혈액의 수분과 염분량은 주간에는 땀으로 배출되죠. 그래서 주간에 감소하고 야간에는 상승한다. 맞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무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세 가지 기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무제운동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경영자입니다. 그죠? 최고 경영자, 경영자세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경영자의 경영자세를 중간에 있는 라인 관리자에 의해서 추진해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소집단 활동이죠. 근로자들이 소집단으로 모여서 안전활동을 활성화하는 거죠. 자, 전 종업원이 안전요원화될 필요는 없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실기를 대비해서 암기하시는 게 좋죠. 안전인증 절연장갑에 안전인증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해야 하는 등급별 색상의 연결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암기할 때 공갈, 공적 그랬죠. 그죠? 1, 백, 흰색, 백색이고요. 2, 황, 노란색, 황색, 3, 녹, 4, 등. 등은 밝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공갈, 공적 할 때 1번 공공등급 갈색이 맞겠습니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는 출제가 안 되었는데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히 암기 못하신다면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구안법이죠. 자, 4단계 순서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구안법은 학습자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정합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요거를 수행해가는 학습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하자? 목적, 목표부터 결정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대로 활동을 해보고 마지막 평가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실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중에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맞죠, 그죠? 표준안전 작업 방법과 지도해야 된다, 그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OJT, 안전을 지도한다. 맞죠? 그죠? 지도 요령 맞고요.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예방에 대한 대책까지 세우는 게 관리자다. 그죠? 맞습니다. 기계기구 위험성, 작업하는 순서, 동선. 아주 기본적인 거죠. 누굽니까? 그죠? 채용시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재해 원인 중에서 간접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자, 기술적, 관리적, 교육적. 인적 원인은 뭐죠? 인적 원인, 물적 원인, 그죠? 인적 원인은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행동입니다. 물적 원인은 불완전한 상태가 되겠죠, 그죠? 요 두 가지가 뭐다? 재해를 일으키는 직접 원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 되겠죠. 빨간색 별표 2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재원인 분석 방법의 통계적인 원인 분석 중에서 사고 유형이나 기인물 등의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가장 큰 것, 그 다음 이렇게 막대로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다, 그죠? 답은 1번의 파레토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헤드십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헤드는 머리죠. 우두머리. 그래서 권위적이다. 이렇게 연결하라 라고 했다. 그죠? 자, 권한의 근거는 공식적이고요. 지위 형태는 민주주의적인 건 뭐죠? 예, 리더십을 설명한 거죠. 그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상사 부하와 사회적 간격은 넓고요. 상사 부하 관계는 지배적이고 넓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습 지도 원리는 자주 출제는 안 되었습니다. 확실히 모르고 계신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각자의 요구와 능력에 알맞은 학습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각자에게 적합한 기회를 준다라는 건 학습을 개별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개별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넘어가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서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교육 단계에 있어서 교육 대상자가 스스로 행해본다. 그죠? 행한다는 건 기계를 직접 조작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능교육인데요. 자, 행한다라고 하니까 태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2번의 기능교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 시스템안전공학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함수 분석의 기호 중에서 입력 사상이 어느 하나라도 발생할 때 출력이 생깁니다. 바로 OR 게이트를 설명했죠. 그죠? OR 게이트는 기호입니다. 하나 이상의 입력이 있다면 출력이 생기고요. AND 게이트 밑에가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전부 발생할 때만 출력이 생기는 게이트죠. 자, 넘어가서 22번입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꼭 암기하셔야겠습니다. 가스밸브 잠그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건 빼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작업자는 어떤 인적 오류를 범했습니까? 그죠? 해야 할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 오류, 오미션 에러가 되겠죠. 답은 1번 되고요. 참고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3번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1000Hz 60dB인 음과 같은
높이임에도 4배가 더 크게 들린다면 소리의 음압 수준은 얼마입니까? 앞에서 기출에 나왔다, 그죠? 음압이 10dB 증가할 때 소리는 2배 더 크게 들립니다. 현재는 자, 4배가 더 크게 들렸다라는 것은 20dB이 증가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60에 20을 더하면 답은 2번에 80dB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실기까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스템 안전 분석 방법 중에서 예비 위험 분석 PHA죠, 그죠? 단계에서 식별하는 4가지 범죄에 속하지 않는 거. 자, PHA 카테고리의 클래스 1은 파국적 또는 치명적 해도 됩니다, 그죠? 사람으로 치면 사망하는 것이고요. 시스템이 완전 손상하는 거죠. 클래스 2는 위기적이죠. 위험이라고 해도 됩니다.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시스템에 중대 손상을 입는 것이고요. 3단계는 한계적, 요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뜻이죠. 경미한 장애나 시스템 성능 저하가 생긴 거고요. 4단계는 무시죠, 그죠? 경미한 장애나 성능 저하가 없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닌 거 뭐죠? 4번의 예비 조처 상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5번 앞에서 출제되었지만 기억 안 나신다면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불꽃놀이용 화학물질 취급 설비에 대한 정량적 평가이다. 값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해당 항목에 대한 위험 등급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단 A, 그죠? 자, 취급 물질은 10점이 하나, 5점이 하나, 2점이 하나니까 17점이 되겠습니다. 조작은 5점, 0점이니까 5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학설비 용량은 10점과 2점이니까 12점이 되겠습니다. 온도는 10점, 5점, 합치면 15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압력은 5점, 2점, 0점이니까 7점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우리가 등급을 정할 때는요. 보면 1등급은 16점 이상이면 1등급 위험도가 높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2등급은 11점 이상 15점 이하가 되고요. 3등급은 10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어렵진 않고요. 등급만 기억하시면, 등급에 대한 점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은 실기까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빨간색 별표 3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대상 제조업은 정기계약 용량이 얼마 이상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전기사용 설비의 전격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이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앞에서 출제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설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때 제3단계인 기본 설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 설계에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 작업 설계, 직무 분석, 기능 할당 3가지가 자주 출제되었죠. 그죠? 자, 그래서 아닌 건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함수 분석법에서 패스 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커셋은 뭐를 모아놓은 것이다?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패스셋은 반대 개념이죠.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1번 시스템의 약점을 표현했다. 바로 코셋이다. 그죠? 탑사상은 고장이잖아요. 고장을 발생시키는 조합이다. 이것도 코셋 설명이죠.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사상의 조합이다. 바로 대책을 수립한 패스를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고장을 유발시키는 필요 불가결한 기본 사상, 원인들의 집합이다. 이것도 코셋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9번 자주 출제되죠. 그죠? 연구 기준의 요건과 내용이 옳은 것은 있습니다. 실제로 의도하는 바와 부합해야 한다. 그죠? 의도와 적절해야 된다. 이건 바로 적절성이 되겠죠. 적절성을 설명했고요. 반복 실험했을 때 재현성이 있어야 된다. 똑같은 값이 반복되어야 믿을 수 있죠. 이거는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외에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안 된다. 변수의 영향을 받는 건 오염되는 거죠. 안 받아야 된다. 무오염성을 설명하죠. 그죠? 자, 피실험자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예상 차이점에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해야 된다. 예상하는 차이점을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한다. 이게 바로 민감도가 있는 측정이다. 그죠? 맞는 설명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FTA 결과 다음과 같은 패스셋을 구했습니다. 최소 패스셋, 미니멀 패스를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요 네 가지 중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미니멀이라는 건 최소한의 집합이거든요. 고장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집합은 3, 4에 대한 대책만 수립했는데 고장이 멈춰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요거는 3, 4 위에 2번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했고요. 3, 4 위에 1번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대책은 부분 집합인 3,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체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인체 측정, 몸을 측정하는 것은 동적 측정이죠. 그죠? 기능적 인체 치수, 일할 때 치수를 재는 거고요. 정적 측정, 고정된 상태에서 신체를 재는 것이죠. 자, 맞다. 그죠? 1번 맞고요. 인체 측정학은 인체의 생화학적은 병원에서 검사하는 거예요. 피검사 같은 거, 그죠? 이거는 몸을 그냥 재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특징을 다루는 거죠. 그죠? 틀렸고요. 자세에 따른 인체 치수의 변화는 없다가 아니죠. 동적인 측정, 변화된다. 그죠? 측정 항목의 무게, 둘레, 두께, 길이는 포함된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요 중에 맞는 설명은 1번밖에 없죠. 자, 아직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는 삼각형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답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셔도 상관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자, 정확히 모르신다면 파란색 별표. 그렇지만 앞에서 유사한 문제 출제되었었죠. 그죠? 다음 중 열 중독증의 강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열 발질은 우리가 여름에 땀이 날 때 땀띠죠. 가장 약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강한 건 열사병, 그죠? 뇌의 온도 조절, 그죠?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켜서 잘못하면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중증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건 열사병, 열소묘, 열경련, 열발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되고 있죠. 사무실 의자나 책상에 적용할 인체 측정 자료의 설계 원칙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의자나 책상은 의자 높낮이 조절하고요. 책상도 조절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조절식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암호 체계 사용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정보를 암호화한 자극은 검출이 가능해야 한다. 맞죠? 그죠? 다차원의 암호보다 단일화된 암호가 정보 전달이 촉진된다. 틀렸죠? 다차원의 암호를 사용할수록 좋습니다. 암호를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그 암호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암호 표시는 감지장치에 의해 검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암호와 구별되어야 한다.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되겠습니다. 자, 36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호 검출 이론의 판정 결과 중에서 신호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는 걸 있다고 말하는 건 거짓, 허위죠. 그죠? 그래서 허위가 맞습니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출제되었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그죠? 기억 못 하신다면 파란색 별표입니다. 촉감의 일반적인 척도의 하나인 2점 문턱 값입니다. 감소하는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있습니다. 자, 문턱 값이라는 건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극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2점 문턱 값은 자극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 거리를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2점 문턱 값은 손가락 끝 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이고 손가락이고 손가락 끝이 되겠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8번 자주 나오죠. 그죠? 자, 시스템 안전 분석 방법 중에서 해좁에서 완전 대체는 이게 아닌 다른 거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에 있는 other than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9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어느 부품 1000개를 각각 10만 시간씩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5개 불량품이 발생되었습니다. MTTF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MTTF도 해도 되고요. MTBF 해도 계산은 동일합니다. 그죠? 자, 평균 고장 시간은 고장률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장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고장률은 총 가동 시간분의 고장 건수가 되죠. 현재는 1000개를 각각 10만 시간씩 가동하니까요. 1000개 곱하기 10만입니다. 그때 5개의 불량품이 발생되었죠. 그죠? 계산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오고요. 평균 고장 시간은 고장률 분의 1, 요걸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10의 7승 시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신체 활동의 생리학적 측정법 중에서 전신에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활동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자주 나왔다고 해서 그냥 체크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앞에서 근전도는 뭐를 측정하는 거였죠? 근육의 활동도를 측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육이 활동하는 게 육체적인 거 아닙니까? 체크하기가 쉬운데요. 자, 육체적인 활동을 측정할 때는 얼마만큼 산소를 소비하느냐 이걸로 에너지 대사량을 결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적인 활동 측정은 산소 소비량이 되고요. 근전도는 근육의 활동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목 기계위험 방지 기술 41번 문제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롤러기의 방호장치 중에서 롤러의 앞면 표면 속도가 30 이상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급정지 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표면 속도가 30 미만일 때는 원주죠. 8D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30 이상일 때는 원주 곱하기 2.5분의 1이 공식이죠.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그죠? 극한하중이 나왔습니다. 자, 600N인 체인의 안전계수가 4다라고 했고요. 정격하중은 일단 극한하중, 정격하중 아래 위로 단위가 동일하죠. 안전한 값은 밑에 간다, 그죠? 안전한 건 정격하중이죠. 정격하중분의 위험한 값 위로 가야죠. 극한하중, 그죠? 이렇게 단위가 동일하고요. 안전한 값분의 위험한 값, 이게 바로 안전율, 안전계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4는 x분의 600입니다. 1분의 4니까요. 대각선 길이 곱한 게 서로 같습니다. 4 곱하기 x가 600입니다. x는 4분의 600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계산하시면 답은 3번에 150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연삭 작업에서 숫돌의 파괴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또는 최고 회전 속도를 초과해서 사용할 때 파괴된다. 그죠? 맞습니다. 연삭 작업할 때 숫돌의 정면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측면을 사용했을 때 파괴가 되죠. 그죠? 우리가 연삭기에서는요. 숫돌의 정면이 다시 말하면 칼날이잖아요.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 그죠? 숫돌에 충격을 줬을 때 파괴될 수 있고요. 숫돌의 회전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하면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장치의 안전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실기까지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 기시를 옥 외에 설치했습니다.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m 아니죠? 1.5m 이상 떨어져야죠. 그죠? 가스 집합 장치는 가스통을 여러 개 연결했어요. 위험하죠? 위험한 시설은 화기하고는 5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아세틸렌 발생기, 용기가 밖에 있으면 위험하다. 그죠? 멀리 떨어지자 5m였죠. 발생기 실은 용기가 실 안에 있는 거죠. 요건 조금 안전하니까 화기하고, 요거는 3m. 화기하고 5m 이렇게 기억하면 혼돈이 덜 된다 했죠. 그죠? 이건 3m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1, 2, 3번은 전부 다 틀린 내용이고요. 자,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할 때 게이지 압력이 127kPa를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맞죠? 그죠? 아세틸렌은 압력이 높을 때는 스스로 분해 폭발하기 때문에 127kPa 초과는 안 된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5번도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500rpm으로 회전하는 연삭 숫돌의 지름이 항상 단위가 중요하다. 그죠? 밀리미터, 300mm입니다. 원주 속도도 단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미터 퍼 미니트인가 라고 했습니다. 미터이고 밀리미터일 때는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 처운으로 나눠줘야 되고요. 대신 직경의 단위는 밀리미터를 대입한다. 기억하셔야죠. 그죠? 자, V는 전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은 300mm고요. 그 다음 회전 속도 RPM은 500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471.24죠. 그죠?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도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합니까? 자, 로봇의 울타리는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울타리잖아요. 이럴 때 울타리는 키 큰 사람 기준이다 라고 했죠. 그죠?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되고요. 자,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입니다. 그 다음에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안전매트나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의 가문형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7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나왔지만 정확히 기억 못하시면 파란색 별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류가 과대해서요. 전기가 너무 높다. 그죠?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르며 아크를 짧게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모재나 용접 부위 일부가 녹아서 홈이나 오목하게 이렇게 아래로 푹 패여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가 너무 과대해서 너무 푹 패이게 녹아버리는 현상, 요거를 언더컷이라고 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4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승강기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승객형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맞죠? 그죠? 근데 이번 리프트는 승강기가 아니죠. 그죠? 그 이외에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까지 승강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중 선반의 방호장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쉴드, 그 다음에 초계 커버, 칩 브레이커. 맞죠? 그죠? 아닌 건 슬라이딩.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실기까지 중요하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목재 가공용 둥근톱 작업에서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상입니까? 했습니다. 톱하고 분할날이 완전히 붙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톱이 있고 이렇게 분할날이 있다면 여기에 떨어지는 간격은 12mm. 자, 톱 두께보다는 분할날의 두께는 1.1배 더 두꺼워야죠. 그죠?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치진폭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톱날 후면과 간격은 12mm 이내라야 되고요. 후면날의 최소 3분의 2 이상은 덮어야 한다. 그죠?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기계 설비에서 기계 고장률의 기본 모형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고장, 점점 줄어서 감소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예측할 수 없을 때 생기는 우발 고장, 일정형이 되고요. 점점 사용하다 보니까 부품이 마모되어 생기는 마모 고장은 증가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죠. 아닌 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번 문제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물의 낙하에 의해 운전자가 위험을 미칠 경우에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몇 배였습니까? 그죠? 2배죠. 2배에 해당하는 등분포 정하중, 골고루 분포되는 정하중에 견뎌야 하고요. 이때 2배 값이 4톤을 넘을 때는 4톤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3번의 2배가 맞습니다. 5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컨베이어의 안전장치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비상정지장치 맞죠? 그죠? 반발 예방장치 아니죠? 그죠? 요거는 목재 가공용 둥근 토부의 방호장치고요. 역회전 방지장치, 이탈 방지장치 그죠? 아닌 건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크레인의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전원을 차단해서 크레인을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차단해서 급정지시키는 게요. 롤러기는 명칭이 뭐였습니까? 예, 롤러기만 급정지 장치입니다. 다른 기계는 전부 다 비상정지 장치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의 비상정지 장치가 답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예, 별표 3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자, 1번 압력 방출 장치는 압력 용기죠. 프레스와는 예, 무관하죠. 그죠? 클러치 및 브레이크, 스탑 기능이죠. 프레스의 금형 고정 볼트 상태, 그죠? 금형 중요한 이용 부위잖아요. 일행정, 일정지, 급정지, 비상정지, 스탑 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다음 중 프레스 방호 장치에서 게이트 가드식 방호 장치의 종류를 작동 방식에 따라 분리할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앞에 출제되긴 했었죠. 기억 안 나시면 파란색 별표입니다. 게이트 가드식은 하강식, 도립식, 횡 슬라이드식 세 가지고요. 경사식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5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반 작업의 안전 수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주 나왔죠. 기계의 주유나 청소를 할 때는 저속 회전 아니죠, 그죠? 기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정지시키고 해야죠. 그래서 틀린 거 1번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공물의 길이가 지름의 12배 이상, 가늘고 길쭉한 거다, 그죠? 이때는 방진구, 재료를 고정해주는 부속기구 방진구 사용합니다. 바이트 칼날은 가급적 짧게 설치하고요. 면장갑 착용은 하지 않는 게 좋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일러 운전 시의 안전 수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가동 중인 보일러에는 작업자가 항상 정위치를 떠나지 아니해야 합니다. 보일러의 각종 부속 장치에서의 유설 상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압력 방출 장치는 매 7년이 아니죠. 해마다죠.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작동 시험을 여기에서 작동 시험이다. 그죠? 작동하는가 하는 시험은 매일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밑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방출 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 압력을 시험하는 건 1년에 한 번이죠. 작동하는지 시험은 매일 해야 된다. 그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논의 환기나 통풍 장치 점검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답은 바로 3번 되고요. 압력 방출 장치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9번 문제입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서 광과방지장치의 달기구 윗면이 권상장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최소 몇 미터 이상 간격이 되어야 합니까? 했다, 그죠? 자, 0.25m 이상 간격을 띄우는데요. 이때 직동식일 때는 0.05m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입니다. 슬라이드가 내려옴에 따라 손을 쳐내는 막대가 좌우로 왕복하면서 위험 한계 있는 손을 보호하는 프레스 방호 장치는 손 쳐내기 막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쳐내는 거죠. 그죠? 답은 4번의 손 쳐내기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기계위험 방지 기술 문제까지 풀이했습니다. 역시나 시기까지 가는 문제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파란색 별표 문제들도 답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